중국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이 더 좋을 거예요.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중국인이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 투자했을 때가 있거든요. 2017년도에. 그때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올라가는 장세가 있었어요. 물론 알트코인 개수도 몇 개 없었고 시총도 작았다는 이유도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시장을 개방하면은, 제가 뭐 오래된 코인들 안 좋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코인들조차까지도 좋은 시장 환경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하고는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조금은. 책에서 이더리움이 상승장의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결국에는 알트코인들이 언제 상승하냐가 제일 궁금한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가격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일단 최소한 1억 5천 정도는 가져야지 좀 의미 있는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항상 비트코인이 그런 식으로 크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면 곧이어서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을 해요.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했는데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돌파를 못했고, 알트코인의 몇 종목들 빼고는 거의 다 크게 상승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하고 뒤이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한다. 그럼 이제 곧이어 알트장이 오겠구나라고 저는 준비를 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하락을 크게 했는데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크게 올라간다. 그럼 저는 굉장히 조심할 것 같아요. 그때 상승장 끝에 나타나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차트를 보더라도 비트코인보다 한 달 늦게 최고점을 찍어요. 보통 이더리움이.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조금 상승하거나 살짝 하락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에는 더 좋은데,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빠졌는데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안 빠진다. 그 상황에선 다음에 한 번 더 빠지면 알트코인은 그때 정말 크게 하락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보시면은 처음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생각보다 알트코인들이 안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무너지니까 알트코인들이 엄청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항상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을 통해서 먼저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하고 하면 알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럼 거의 좀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볼 예정. 지금까지 코인 시장 패턴이 매번 들어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식이랑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딱 하는 게 있잖아요. 금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화폐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BTC 마켓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 가면은 BTC 마켓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1로 보고 이제 1억 분의 1로 나눠 갖고 뭐 0.00001 하면 뭐 1사토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알트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일반 주식이랑.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왜 알트코인이 왜 떨어져야 돼? 쉽게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빠진다고 나머지 주식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거랑 좀 다르게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알트코인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알트코인이 이렇게 펀더멘탈이 제대로 갖춰진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상승장은 언제쯤 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너무 못 올랐어요. 일단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언제 돌파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최고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알트코인들이 이제 엄청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지금 많이 가격적으로 눌려 있지만 결국에는 크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7월 한 중순 이후가 될 거고, 좀 늦으면은 한 올해 연말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희 19B-4가 이번에 승인이 된 거고, 이번 S1이란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다 승인이 돼야지 거래가 되는데, 지금 아직 S1 승인이 안 됐고, 이미 그 기업들에서는 다 수정 신고 다 했고요. 아마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나 이런 가지 고려했을 때 다음 주에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나 아니면 7월 안에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호재가 있을까요? 뭐 호재는 일단 ETF가 거래가 되면서 자금의 유입이 들어오면 호재가 되는데, 반대로 안 들어오면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유동성도 조금 더 들어와야 오면서 그 시너지가 같이 오기를 기대를 하고는 있고, 결국엔 그래도 어쨌든 블랙록이 ETF를 이더리움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수요 조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ETF 승인이 되고 나면은 뭐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조정 겪은 것처럼 조정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 1억 5천에서 2억에서, 만약 2억에서 3억 정도 생각하면은 저는 한 1,500에서 3천만 원 사이? 그 정도 하고, 제가 3천만 원까지는 힘들 것 같고 한 1,500에서 2,5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알트코인 ETF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솔라나가 다음 ETF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피트 21이란 법안이 있어요. 그게 일단은 비트코인이 이제 증권성이냐 아니면은 그 상품이냐, 요게 나오는 기준이 될 거거든요. 그 법안이 먼저 통과가 돼야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알트코인이 ETF 되는 거는 앞으로 뭐 솔라나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비트코 ETF 상품이 뭐 개별 종목 ETF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뭐 2차 전지 ETF주 이런 식으로 코인에서도 섹터가 나오면서 그런 섹터 ETF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비트 이더를 합치고 알트코인을 좀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는 ETF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상피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코인들이 이제 많이 상폐가 되거나 없어질 건데, 그러고 한번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코인들이 나오면 그때 폭발적으로 ETF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음 사이클의 상승 모멘텀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ETF 솔라나나 개별 알트코인 ETF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 만약에 솔라나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장 끝이 아닐까, 마지막 불꽃이 아닐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 ETF가 실현이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과연 나올지, 그리고 상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투자자들이 그 상품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됐고, 뭐 솔직히 지금 코인들의 대부분 코인들이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알트코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만약 ETF가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의 영향, 어쨌든 새로운 ETF가 나오면 그 자금으로 쏠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질 거라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코인이 탄생하면서 자금이 더 새롭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한테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그 ETF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의 ETF에 따라서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작용했지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의 지금 비트코인 대통령처럼 완전 지금 엄청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신사임당 채널에 나왔을 때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토론을 보면서 약간 설문조사가 나오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우세하게 나오니까 비트코인이 조금 오르더라고요. 물론 다시 제자리에 오긴 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심리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는 게 그래도 코인 시장의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당선 시 각각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은 금리 인하를 많이 하고 시장의 유동성 정책을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락도 크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원래 친화적으로 정책을 해왔고, 생각해보시면 바이든 대통령 때 ETF가 승인됐어요. 그것만 해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너무 이제 빠르게 급진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크게 상승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약간 증세나 뭐 부자 증세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증세 정책이 펼치면서 유동성이 줄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크게 못 가고,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 많이 갖고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큰 상승도 중요하지만 그 큰 상승이 왔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그 뒤에 발생한 큰 하락에서 오히려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장세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뭐 누가 되던 간에 중요한 거는 정책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코인 정책 중에 유의미한 게 있을까요?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약간 그 피트 21 법안이라고 해서 아까 상품이랑 증권이랑 분리하는 법안이 원래는 거부했었어요, 처음에. 백악관에서 승인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약간 좀 지지율이 밀리면서 약간 그쪽으로 거부하지는 않을 거라는 약간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친화적인 정책은 두 분 다 아마 계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건가요? 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단순히 투표 때문에, 표 때문에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표면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그만큼 비트코인을 통해서 나중에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이런 새로운 자산군이 나오고 나면 결국엔 미국한테 좋거든요. 미국이 지금 패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군사력도 있지만 금융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인데,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새로운 금융 자산군이 나오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면 결국엔 그 패권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살린다는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중국은 옛날에 지금 CBDC라고 하죠. DCP란 거를 옛날 2014년인가 16년부터 이미 개발을 시작을 했고, 먼저 암호화폐에 되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채굴도 굉장히 제일 많이 했고, 비트코인 보유 1위 국가가 비공식적이지만 뭐 중국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중국이 금지한 이유는 외환이 자꾸 유출되니까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거를 막으려고 한 건데, 결국엔 그걸 막은 거기 때문에 미국이 ETF를 승인해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다시 이제 코인 시장을 조금씩 풀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결국엔 주도권이 미국한테 다 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 개방한다고 해서 미국이 금지하거나 이러지는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ETF 승인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 전체에 계속해서 나쁘지 않는 흐름인데, 다만 알트코인은 대신에 기존에 있는 코인들은 뭐 99%가 없어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 관점에 동의하고, 없어지고 정말 대기업이나 정말 새로운 스타트업,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새롭게 나오는 코인들이 많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자산군을 형성될 거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한다면 자금 유입에서는 큰 호재인가요? 일단 중국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이 더 좋을 거예요.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옛날에 항상 보면 그 중국인이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 투자했을 때가 있거든요. 2017년도에. 그때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올라가는 장세가 있었어요. 물론 알트코인 개수도 몇 개 없었고 시총도 작았다는 이유도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시장을 개방하면은 제가 뭐 오래된 코인들 안 좋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코인들조차까지도 좋은 시장 환경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하고는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조금은. 근데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저렇게 갈등이고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개방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잘못 개방하면은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을 통해서 자금 다 빠져나가면은 중국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갈등이나 이런 거 미국이랑 화해가 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고려해 봤을 때 단기간에 오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조심해서 투자하자는 게 말씀했던 그 중국의 그런 자금들 들어와서 알트코인 다 올라가면 좋은데 그런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모든 코인이 다 올라가기보다는 좀 약간 엔비디아만 요즘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그것처럼 코인도 올라가는 코인들면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개방하려면 미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이제 그 갈등상이 끝나거나 다시 글로벌 시대로 가면은 이제 개방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점점 블록 경제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경제가 자국 우선주의로 점점점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이유가 있을까요? 2017년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되고 바이든 대통령 됐을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은 비트코인 금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저는 정치적인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가 재선이 돼야 되고 그 트럼프 코인이 나왔어요. 그 민 코인이 나오고 그걸로 후원을 많이 받아서 돈도 많이 정치적인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공짜로 이렇게 후원금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 통로가 생겼는데 이거를 굳이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뭐 이게 전통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런 거 안 좋은 측면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미국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친 정책을 펼쳤고 실제로도 되게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NFT라는 게 이제 본인이 이제 해서 증서를 만들어서 이제 뿌리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의 가치가 이제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해주면 그 가치들이 또 매기면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금, 이제 정치 자금이나 여러 가지 자금을 많이 받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코인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아직 차트는 보진 않았는데 아마 대선 끝나고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바뀌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 끝나고 앞으로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원래는 선거 이후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 크게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처럼 똑같이 패턴이 갈지 안 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앞서 뭐 얘기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면은 뭐 크게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폭락이 바로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돼서 금리를 갑자기 확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금리를 내렸는데 만약 물가가 크게 올라간다. 그럼 그때는 정말 비트코인이 뭐 주기, 4년 주기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때 만약 위기의 상황이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거나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거의 대부분 정리하고 떠나려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책 안에 각각의 이제 저희 스토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상승장 속에서도 하락은 언제든지 있었고, 정말 그때 실수도 많이 했던 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좀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져갖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조금만 더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 결국에는 큰 성과로 돌아올 거라고 약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현재 한 발 떨어져서 어떻게 이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